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카카오톡 일십당했습니까? 명절에 자식이 처가만 간답니까? 30년 산 배우자가 응 한마디로 대화를 끝냅니까? 친구는 당신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랑 만났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서운하죠. 밤에 잠이 안 오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빠서 괴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 괴로운 겁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할 거야. 배우자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야. 친구가 날 소중히 여겨줄 거야. 마이너스 이 기대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면요?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원래 그런 거지. 배우자가 무관심해도 저 사람은 저래. 친구가 연락 없어도 바쁜 거겠지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당연함이라는 게 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19세기나 2025년 대한민국이나 인간 본성은 똑같습니다.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차라리 이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버리고 체념하여 평온해지는 기술입니다. 마이너스. 인간 본성 마이너스 이기심은 죄가 아니다. 인간은 왜 이기적일까요? 제가 평생 연구한 맹목적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왜 자랍니까? 살아남으려고. 강물은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중력 때문에. 사자는 사냥하고 새는 둥지를 틉니다. 모두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남으려는 맹목적 의지가 작동합니다. 내 몸을 보존하라. 내 이익을 추구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자식을 보십시오.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웁니다. 엄마 아빠가 피곤한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이기심입니까?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학교, 대학 다닐 때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립하면요? 부모를 덜 필요로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희생했는데? 잠깐, 정말 순수하게 아이만을 위해서였습니까?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도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부모로서의 기쁨, 정체성, 사회적 인정, 그리고 늙어서 외롭지 않을 거라는 기대? 이것도 일종의 이기심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배우자는요?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외로워서, 불안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해서도 결혼했죠. 30년 지나니 그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진 겁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났습니다. 나이 들면서 각자 바빠졌고 이제는 자기 문제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결론? 인간은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필요할 때 가까이 오고 필요 없으면 멀어집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도, 우정도, 도덕도 결국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유전자 전달을 위해서고 도덕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무가 자라는 것에 화내지 않듯이 사람도 그렇게 보십시오.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건 중력만큼이나 자연스럽습니다. 배우자의 무관심도 강물이 흐르는 것만큼 당연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기대를 낮추십시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면 감사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밥 먹고 텔레비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와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마이너스. 고슴도치 딜레마 마이너스 적절한 거리. 제가 만든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 두 마리가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집니다. 다시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거리가 제로였습니다.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매일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이는 멀어졌는데 부모는 계속 가까이 가려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멀어집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쥘수록 빠져나갑니다. 해결책?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아이가 연락하면 반갑게 받고 안 하면 기다립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배우자는요? 결혼 초기엔 아주 가까웠습니다. 30년 지나니 대화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신혼 때의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불만만 쌓입니다. 이게 서로를 찌르는 순간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으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편안한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정기적으로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날 때 연락하고 마음 내킬 때 만나십시오. 1년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정중한 냉담함입니다. 예의를 갖추되 감정적으로 얽히지 마십시오. 친절하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정중한 냉담함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미덕입니다. 마이너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관찰자가 되라.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박하시겠죠. 겉모습은 변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성격, 기질, 행동 패턴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무뚝뚝했으면 지금도 무뚝뚝합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제멋대로였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몇 번이나 잔소리했습니까? 수천 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자식에게 몇 년이나 공부해라 했습니까? 20년? 바뀌었습니까?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왜요? 성격은 타고나는 겁니다. 유전자와 어린 시절 경험이 만든 틀은 평생 유지됩니다. 활발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활발하고 소심한 아이는 늙어도 소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바꾸려는데 낭비했습니까? 30년을 싸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 때문입니다. 이제 포기하십시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대신 관찰자가 되십시오. 과학자가 곤충을 관찰하듯이 사람을 보십시오. 곤충학자가 나비를 보고 왜 이렇게 빨리 날개짓해? 천천히 하면 안 돼? 또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 종은 날개짓이 빠르구나 하고 기록합니다. 사람도 똑같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남편이 또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습니까? 이 남자는 정리정돈에 무관심한 특성을 가진 개체구나. 40년간 이 특성은 변하지 않았어 하고 관찰하십시오. 자식이 또 연락 안 합니까? 이 개체는 부모 접촉 빈도가 낮은 유형이구나. 평균 한 달에 1.2회 정도 연락하는 패턴이야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관찰자의 태도를 취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래? 가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구나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체념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극적 체념입니다. 남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거대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화나게 할 때 3초 멈추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어. 내 문제가 아니야 하십시오. 둘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래입니다. 셋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설거지 안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안 하는 사람이니까요. 넷째, 작은 변화에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번 설거지했다고 변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곧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남도 나도 모두 불완전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원망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체념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이너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럼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독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필요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입니다. 평생 역할을 하느라 지쳤을 겁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이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그냥 나로 존재하십시오. 혼자 밥 먹어도 산책해도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망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고독을 즐기면 더 이상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필요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요. 혼자 설 수 있는 60대가 가장 강력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버림받을까, 외로울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남은 인생을 타인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나를 먼저 돌보십시오.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하십시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바꾸려 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평온해집니다.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대신 평화가, 자유가, 만족이 찾아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버리고 체념하여 평온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위한 것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 운동을 끊으시고, 나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사드시고, 나를 위해 여행도 가세요. 자기 자신이 최우선으로 사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욕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